포항제철소 굴뚝에서 시커먼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항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첨단제철 설비라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동해안에서는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춰 금징어라고 불렸던 오징어가 다시 동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업 전진기지 울릉도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제철소 굴뚝에서 시커먼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는 환경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광양제철소에 이어 이번엔 포항제철소, 그것도 친환경 첨단제철 설비라는 파이넥스 공장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크스 공정 등을 없애 공해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제철 설비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의 굴뚝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쯤 포스코 파이넥스 2공장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설비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로 내부의 압력 조절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폭발 방지를 위한 비상 배출 밸브인 분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6분가량 방출됐습니다. 포스코의 이딴 환경 사고 소식에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대요. 항상 여기 창에 보면 시커먼 게 먼지가 창틀에 저건 아우야 이래 보이서 하나 싶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달 초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분리더 자동 개방에 따른 대기 환경 사고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포스코의 두 제철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된 겁니다.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가 측정했던 자료부터 내놓고 공개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포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포스코 측은 전기적인 문제로 고로 내부 압력 제어에 이상이 생겨 분리더가 일시적으로 자동 개방됐다며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오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2공장에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등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북도와 포스코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갑자기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들에 대해 조업 중의 일시적인 문제라고만 언론에 알렸을 뿐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포항제철소 내 4,698개의 배출 시설 가운데 16%인 760곳에서만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고 그중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가 설치된 곳은 2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 총파업에 들어갔던 경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도 파업을 끝내고 오늘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지난주 차질을 빚었던 학교 급식도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통해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였다며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육 당국과의 단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줄어들던 울릉도 오징어떼가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본격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들도 싱싱한 오징어 맛을 볼 수 있게 돼 섬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어업 전진기지인 저동항에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위판장에는 갓 잡아온 싱싱한 오징어들이 쌓여 있고 한쪽에서는 경매가 한창입니다. 즉석에서 능숙한 솜씨로 내장을 제거하는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예년 같으면 9월이 넘어서야 잡히기 시작했던 오징어가 올해는 지난달부터 떼를 지어 몰려와 거의 매일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이 오징어가 전면 끊겼었는데 원래 오징어 붕어떼가 이렇게 울릉도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풍어에다
때이른 어장 형성으로 올 들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41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도 동절기 산란기 시절에 불법 어업을 단속을 해줘서 어획량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속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한 오징어회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얻으면서 섬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철 관광객에게 신선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5천여 톤에 이르던 울릉도 오징어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750톤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모처럼 풍어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지난주 서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도시재건 포럼을 마련합니다. 포럼을 통해 수도권과 포항이 지진에 대한 온도 차이를 좁히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가천대 이창수 교수가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동대 김경대 교수는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정래 지진안전센터장은 외국의 도시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정재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추경 심사를 꼼꼼히 하고 1,131억 원에 불과한 지진재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기술을 익혀 문화재를 돌보는 사업이 9년째 이어지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재 수리 기량도 축적되고 있는데 바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술 교육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기와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가상의 지붕에 적절한 두께로 흙을 바른 뒤 기와를 얹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와가. 그걸 다시 새로 맞추거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통상 4박 5일간, 중급자들은 3박 4일간 전문가로부터 기와 있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모난 정자의 지붕, 4모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부족하고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고급 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익힌 기술들은 평소 문화재 보수는 물론 재난 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으로 한옥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수시로 내습하는 태풍으로 문화재가 손상됐을 때 나선 이들이 바로 문화재 돌보미들이었습니다. 문화재 돌봄단체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0년. 이제는 전국 23곳에 직원들도 8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와공, 미장, 소목, 조경 등의 국가 자격증을 딴 인원도 250여 명에 이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고 특히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서 소유된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월 20만 원의 수당을 줘 배움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숙련된 돌보미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오천읍과 청림동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강화된 대책을 추진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당직 체제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 환경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현장에 동행해 시료 채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7월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오천읍에는 청소팀을 환경팀으로 개편하고 청림동에는 환경직 공무원을 처음으로 전담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계파 문제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파가 없어졌다고 강조해왔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친박계 약진이 두드러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초 황영철 의원이 내정돼 있었지만 내정 당시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던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받아들였습니다.
탄핵 정국에 탈당했다가 복당한 이밖에 황 의원은 경선을 포기했고 잘못된 계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상 자리 싸움이 시작되니까 잘못된 계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아주 실망스럽고. 예결특위 위원장에 앞서 당 사무총장 자리도 친박계 박맹우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동안 장애투쟁으로 지지층 결속에 집중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가 같이 지금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계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정치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 총선 공천 규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언급됐던 2016년 총선 공천 후유증 책임을 물어 특정 계파를 겨냥할지 아니면 친박 비박 모두 수긍할 공천 규정을 내놓을지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주환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2일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38일 동안 운영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인명구조 장비와 수상 안전장비,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성 솔밭 해변에선 전통 후릿그물 고기잡이 체험 행사와 다음 달 3일에는 해변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요. 문화 소외 지역으로 들어간 미술가의 공간이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50년 넘은 미국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 거침없는 선과 원색의 강렬한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유분방하면서도 과감한 화폭이 소박한 공간과 재미있게 어울립니다. 도시에 위험 있는 갤러리들보다도 상당히 소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시골의 풍미가 같이 앉아서 그림 속에 배어있는 그런 갤러리인 것 같습니다.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정미소는 화가의 작업실이 됐습니다. 30년간 인물화를 그려온 작가는 이곳으로 온 뒤 나뭇가지와 솔잎, 자갈 같은 자연의 산물을 작품에 담습니다. 갤러리가 낯설었던 주민들은 골목이 밝아져서 좋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감상하고 해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으로 시작했고요. 2년 전 개관한 작가의 작업실 겸 갤러리에서는 매달 한두 차례 새로운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음악극 토끼전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공연되고 황술조 작고 80주년 기념 회고전이 경주 솔거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제10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행정실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도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북교육청에 교장 A씨가 기소와 함께 직위 해제됐지만 교장 사택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피해 교직원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주말 내내 불던 동풍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흐린 하늘에 큰 더위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온종일 흐린 하늘에 낮 기온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치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쉬어가면서 한낮에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일도 온종일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는 큰 더위가 없겠습니다. 평년에는 이맘때 낮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선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면서 내일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우리 지역으로 이른 휴가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주말부터 지속적인 동풍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까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간포 오류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1살 김모 씨와 정모 씨가 물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다가 인근 행락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사고 해역으로 7분 만에 보내 이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10분쯤에는 오류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높은 파도에 넘어지면서 손이 찢어져 부상을 입고 고립됐던 54살 이모 씨가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구조 과정에서 간포 파출소 임종철 순경이 어깨, 탈골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임시 접골 후 익수자를 구조하는 투혼을 발휘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수처리 기술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남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콜롬비아의 요청을 받은 미주 개발은행 일행이 에코 물센터를 방문해 수처리 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현장 시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